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장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쩌면 일종의 누군가에게는 포비아라고 할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뭐 전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그래서 연기된 것 아닌가라는 뭐 추측일 뿐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결국 당시 박범계 의원의 말문이 막혔던 저 장면이 혹시 한동훈 청문회에서 되풀이되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국민의힘 쪽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연기는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고요.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한동훈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는 부결된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이 낙마하면 한덕수는 통과시켜줄 수도 있다. 논란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청문회까지 가서 만약에 부적격이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강행할 수 없는 국회 임명 동의안을 구해야 되는 그런 총리 후보이거든요.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같은 후보자들 임명 강행을 할 경우 한덕수 총리 인준 부결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인 교수님. 그러니까 누가 낙마하면 누구는 통과시켜줄게. 누구 강행하면 누구는 낙마시킬게. 이게 딜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그렇죠.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맨 처음에 이제 지명됐을 때 반응들이 뭐였냐면은 굉장히 무난하다는 거였어요. 전혀 뭐 참신성은 좀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정권 초기에 너무 여야가 갈등을 빚거나 싸우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제 윤석열 당선자도 뭔가 조금은 안정적이고 반대편으로부터의 어떤 비난이나 그러한 공격 같은 것들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골랐구나라는 얘기가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특히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세를 높이고 있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면서 심지어는 뭐 이미 예전에 작고하신 그 아버지의 뭐 재산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서류를 내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세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 아래 있을 때 임명 강행을 한 32번 정도 했었거든요. 예. 아무리 야당에서 반대해도 그냥 무시하고 임명 강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당연히 임명 강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저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딜하자. 너네가 만약에 한동훈을 그냥 임명 강행할 경우에는 우리는 한덕수 총리를 인준하지 않을 거야라는 식으로 맞바꾸는 식의 이런 지금 압박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청문회라는 거는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국정을 운영할 때 뭐 법무부라든지 아무튼 총리라든지 어떻게 잘할 것인가의 행정 능력 같은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자리인데 결국 이건 다 정치적인 수싸움으로만 계속 소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청문회에서도 계속 어떤 그 사람의 정말 자질을 보거나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본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어떻게 낙마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산들만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연아 의원님. 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 떨어뜨리면 한덕수 봐줄게. 한덕수 살리고 싶으면 한동훈 떨어뜨려. 이런 딜하는 게 맞습니까? 청문회 취지와? 맞지는 않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특히 저는 지금 해석이 민주당이 굉장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대응마로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카드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맞지 않죠. 누구를 낙마를 목적으로 이렇게 겨냥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랄까 좀 굉장히 후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상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제가 철들고 나서 인사청문회를 본 기억 중에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에 관심이 많았나.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행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아주 밋밋한 청문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 때부터 이상하게 그때 법무부 뜨거웠죠. 장관의 청문회는 법정 드라마를 거의 뭐 예. 연상케 하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과 또 연달아 이어지는 기사로 뭐 이어졌고, 역시 그 이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고요. 새 정부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맥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글쎄, 법무부라는 것이 굉장히 국민의 관심사가 되죠. 지금 검찰개혁 또 사법개혁하면서 법에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을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몰아간 것은 맞지만 과연 이게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것들을 뽑아 예. 이렇게 먹는 블랙홀처럼 갈 수 있는 내용인지, 정말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야 되는 법무행정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는 게 아닌지 조금 예. 우려가 됩니다. 예, 두 분이 말씀 주신 것 중에 공감되는 게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교도소의 민주화, 교도소 민주화 질문 이거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 나와도 기사가 될지 모르겠어요.